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최기용입니다. 심장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여러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특히 협심증은 돌연사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심근경색의 전조 단계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죠. 이번 시간에는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협심증에 대해 그 정의부터 종류, 증상,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혈액이 필요한데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상동맥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좁아져서 제대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질환을 통칭하여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협심증은 크게 세 가지,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정형 협심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로 인한 찌꺼기가 쌓여 심장 혈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병으로 안정 시에는 혈류 공급에 문제가 없어서 통증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 즉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격렬하게 할 때는 산소 공급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정형 협심증은 동맥경화 찌꺼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갑자기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혈액 응고 물질이 달라붙어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게 되는데요. 멀쩡히 일상생활을 하느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한다면 불안정성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이형 협심증은 앞서 이야기한 두 종류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병은 주로 술 마신 다음 날 새벽에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나타납니다. 관상동맥 찌꺼기 때문이 아닌 혈관 내피 기능 장애로 인해 일시적인 혈관 수축이 발생하며 흉통이 나타나고 활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통증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협심증 종류에 따라 증상이 나오는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흉통입니다. 다만 환자분들마다 느끼는 통증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서 증상만을 가지고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신경병증으로 인해 통증이 둔감한 경우가 많아 운동할 때 흉통은 느끼지 못하고 호흡곤란만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모든 흉통이 심장 혈관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관상동맥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갈비뼈, 연골의 염증도 흔하게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흉통이 있을 때는 심장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협심증 종류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부하검사 등을 통해 운동 시 심장 허혈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운동부하 심전도, 운동부하 심초음파, 약물부하 심초음파, 핵의학 검사, 심장 MRI 등 다양한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환자의 운동 가능 여부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CT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심전도를 부착한 채 CT 검사를 하여 심장 혈관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부하 검사나 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통해 실제 관상동맥 협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부하 검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응급실을 통해 안정시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CT 검사 또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통해 협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 혈관 연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약물을 통한 연축 유발 검사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검사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진단할지는 환자분들의 증상 및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로 협심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크게 약물 치료, 관상동맥 중재 시술, 관상동맥 우회로술,
이렇게 세 가지의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전신 상태, 혈관 협착 정도, 다혈관 질환 여부, 심기능 저하 여부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불안정형 협심증은 혈관을 재개통시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나 우회로수를 통한 혈관 재개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 연축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혈관 확장제를 비롯한 약물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드신 다음 날 흉통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금주를 하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저와 같은 심장내과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로 관상동맥의 협착 부분을 넓혀주는 시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시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상동맥에 아주 얇은 철선을 통과시킨 후 철선을 타고 풍선을 넣습니다. 그 다음 좁아진 혈관 부위를 강한 압력으로 확장시킨 후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특수 합금으로 만든 스텐트를 삽입하는데요. 최근 스텐트는 과거와 달리 매우 얇아지고 재협착 방지를 위한 특수 약물 코팅이 되어 있어 스텐트 내 재협착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는 다리혈관으로 시술하는 것들을 대부분 요골동맥, 즉 손목혈관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되면서 당일 입원, 당일 퇴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상동맥은 총 3개의 큰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측 관상동맥은 따로 나가고 좌전 하행지혈관과 좌회선지동맥은 좌주간지를 통해 두 혈관으로 갈라져서 나가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좌주간지 병변이 있거나 3개의 혈관 모두 협착이 심한 경우, 관상동맥 중재 시술로 확장하기 어려운 만성 폐색성 병변이 있는 경우, 혈관의 석회화가 심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로수를 재개통 방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좁아진 부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사용성이 적은 혈관을 떼어내서 좁아진 부분 밑에 이어붙이는 수술인데요. 본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더라도 우회로를 통해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흉골을 열어서 시행해야 하는 큰 수술이지만 모든 혈관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고 중재 시술에 비해 재협착을 비롯한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관상동맥 협착을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치료가 끝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수인데요. 먼저 전신적인 동맥경화 진행 억제를 위해 콜레스테롤 치료제, 혈압 조절, 당뇨 조절 등을 시행하게 되고 심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심기능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심부전 약제의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텐트는 결국 내 몸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이 들어온 것이라 혈전이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아스피린을 비롯한 항혈소판제를 2가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내시경, 검진, 치과치료, 다른 부위 수술 등 항혈소판제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 6개월간은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약제를 일시 중단이 필요할 때는 시술이나 수술을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과 꼭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무증상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되어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으신 분들이 추후 협심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상이 없고 석회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예방으로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를 관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내 몸에 동맥경화 변화가 진행하고 있다는 경고 사인으로 생각하셔서 흡연자라면 꼭 금연하는 등의 적극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하는 협심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협심증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 평소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병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